나도 끼워줘. 나도 데려가. 하와이 여행 다녀온 친정엄마가 위암 사기로 죽음을 앞둔 시어머니의 마지막 여행에 질투를 합니다. 딸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며 울고불고. 참다 못한 저는 친정으로 달려가 그동안 쌓였던 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 시어머니는 올해 70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평생이 순탄하지 않으셨어요. 25 한창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세 남매를 홀로 키워야 하는 젊은 과부가 되신 거죠. 애들아, 엄마가 너희 아버지 몫까지 할게.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는 그렇게 평생을 일만 하며 사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장사하시고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자식들 학교 보내시고 밥 먹이시고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둘째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는 아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눈물을 삼키고 살아오셨습니다. 남은 자식들한테 짐 되면 안 돼.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절대 손 벌리지 않으셨어요. 아프셔도 병원 안 가시고 힘드셔도 내색 안 하시고. 여행? 평생 한 번도 가보신 적 없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여행이냐. 자식들이나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그게 시어머니의 입버릇이셨어요. 저는 결혼한 지 15년이 됐는데 시어머니한테 단 한 번도 서운한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 때도 너희끼리 편하게 쉬어라 하시고 오히려 저희한테 먼저 용돈을 쥐어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얼마 전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위암 사기입니다. 이미 간으로 전이가 됐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은 불가능합니까? 죄송합니다.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길어야 6개월에서 1년입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평생 고생만 하시고 이제 편하게 사셔야 할 분인데 병실로 돌아가니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나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뭐.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가는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엄마한테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된 선물 못 드렸어요. 나도 알아. 엄마는 평생 여행 한 번도 못 가보셨어. 그럼 우리 엄마 모시고 여행 가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번만큼은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그래, 그러자. 엄마 가고 싶은데 다 모시고 가자. 다음 날 우리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우리 다 같이 여행 가요.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여행이냐.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엄마, 제발. 이번만은 우리 말 들어주세요. 우리가 효도하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래.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맙다. 그렇게 우리는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 저는 친정에 들렀습니다. 명절이 여행 기간과 겹쳐서 사정을 설명드리려고요. 엄마, 이번 명절에는 친정 못 올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냐? 시어머니가 위암 사기 판정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마지막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순간 친정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친정은 안 온다고? 엄마,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명절인데 친정은 생각 안 하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명절 타령을? 그때 친정아버지가 조용히 방에서 나오셨어요. 여보게, 그럴 수도 있지. 사돈이 아프신데 아버지는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시어머님 옷이라도 한 벌 사드려라. 편하신 옷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친정엄마가 아버지 손에서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안 온다는데 뭐가 예쁘다고 이런 걸 주냐?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난 싫어. 명절에도 안 오는 딸한테 왜 돈을 줘?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친정엄마의 전화가 시작됐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냐? 엄마,
이건 시어머니 마지막 가족 여행이에요. 나도 내 엄마잖아. 왜 나는 안 돼? 엄마는 작년에 하와이도 다녀오셨잖아요. 환갑 때. 그게 언젠데? 너는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가 더 좋냐?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친정엄마는 평소에도 남부럽지 않게 사셨어요. 친정아버지가 공무원 퇴직금 받으셔서 집도 사시고 용돈도 넉넉하게 쓰세요. 작년 환갑 때는 남동생이 하와이 여행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평생 여행 한 번 못 가보시고 죽음을 앞둔 시어머니의 마지막 여행조차 질투하시는 겁니다. 엄마, 시어머니는 평생 여행 한 번도 못 가보셨어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뭐? 나도 내 엄마야. 딸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네. 엄마. 친정엄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장모님이신데. 남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은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장모님이 서운하시대. 자기만 빼놓고 여행 간다고. 울면서 전화하셨어. 뭐라고요? 그리고 명절에 친정 안 온다고 서운하시다고. 딸 자식 교육 잘못 시켰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친정엄마가 말했습니다. 왔냐? 엄마 말 생각해봤냐? 엄마, 정신 차리세요. 뭐? 시어머니가 지금 죽어가고 계세요. 위암 사기예요. 6개월에서 1년밖에 못 산다고요. 그래서 나는 내 친정엄마야. 나도 아프면 어떡할 거냐? 엄마는 하와이도 다녀왔잖아요. 평소에도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드시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하게 주시잖아요. 그게 뭐가 어때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요. 25세 과부 되셔서 평생 일만 하셨어요. 자식 하나 먼저 가슴에 묻으시고 그래도 남은 자식들한테 짐 안 되려고 아파도 참으시고 그건 시어머니 팔자지. 여행 한 번도 못 가보신 분이에요. 새 옷 한 번 사 입어보신 적도 없어요. 외식? 평생 몇 번이나 해보셨을까요? 친정엄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세요. 그분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행 한 번 보내드리는 게 그렇게 배 아프세요? 난 그냥 서운해서. 엄마는 욕심이세요. 본인 욕심만 채우시려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지금 엄마한테. 이래서 딸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하셨죠? 그럼 이제 소용없는 딸로 살겠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시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는 게 죄야. 남편도 미안해했어요. 여보, 내가 장모님한테 다시 전화해볼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둬요. 며칠 동안 친정에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친정엄마도 내 엄마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지만 시어머니를 보면 마음이 다시 굳어졌어요. 여행 가방을 싸시면서 설레하시는 모습. 정말 내가 가도 되는 거냐? 너희들한테 짐이 안 될까? 엄마, 짐은 무슨요? 우리가 정말 가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행을 가다니. 꿈만 같구나.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친정아버지와 남동생이 서 계셨어요. 아버지? 누나, 엄마가 많이 반성하고 계셔. 친정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내 엄마한테 단단히 혼냈다. 내 말이 다 맞다고. 아버지. 시어머님 여행 잘 다녀와라. 이거 가져가서 쓰렴. 아버지는 봉투를 건네셨어요. 이번엔 내 엄마도 동의했다. 시어머님 편하신 거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려라. 고맙습니다, 아버지. 남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엄마한테 말했거든.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하는 건데 왜 그러냐고. 엄마가 사실 외로우셨나 봐. 요즘 친구분들이 자식들한테 여행 많이 가더래. 그게 부러웠나 봐. 친정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엄마도 나이 드니까 자식들 관심 받고 싶었나 보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 그 다음날 오후, 짐을 차에 싣고 있는데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친정엄마가 서 계셨어요. 손에는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계셨습니다. 엄마. 친정엄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엄마. 내 말이 다 맞았어. 나 욕심이 과했어. 친정엄마는 보따리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거 시어머님 드리려고 준비했어. 편한 옷이랑 따뜻한 양말이랑. 보따리를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포장된 옷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가 어젯밤에 백화점 갔어. 시어머님 편하실 만한 옷으로 골랐어. 엄마. 이게. 그리고 이거 친정엄마는 또 다른 봉투를 꺼내셨어요. 시어머님 맛있는 거 사드려. 여행 가서 좋은 음식 많이 드시라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미안해. 딸아. 엄마가 나이 들어서 그런지 외롭더라. 친구들이 자식들한테 여행 간다는 얘기만 들으면 부러웠어. 친정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시어머님은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나는 뭐가 부족해서 그랬을까? 엄마. 내가 철이 없었어. 죽음 앞에 계신 분 마지막 여행인데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친정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리고 말이다. 친정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시어머님 여행 다녀오면 우리도 같이 여행 가자. 엄마랑 아빠랑 너희 부부랑 손주들까지. 정말요? 그래. 우리끼리 따로. 근데 그건 시어머님 여행 다녀온 다음에 친정엄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시어머님한테 우리 사돈 잘 모셔드리고 왔다고 엄마가 편지도 써뒀어. 꼭 전해드려. 제주도, 강원도, 경주. 일주일간의 여행 내내 시어머니는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야, 바다다. 바다. 내가 바다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니. 엄마 천천히 걸으세요. 넘어지시겠어요. 에이, 괜찮아. 나 이렇게 건강한데.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신지. 밤마다 몰래 진통제를 드시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내색 한 번 안 하시고 우리 앞에서는 늘 웃으셨어요. 여행 마지막 날 밤. 호텔 방에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얘야. 정말 고마워. 엄마 무슨 말씀을?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호강을 시켜주다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나는 이제 만족해. 좋은 며느리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니까.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보낸 편지를 읽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돈댁 어르신도 참 좋은 분이구나. 이런 정성까지. 네, 엄마. 우리 엄마가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다 이해해. 나도 젊었을 때 어리석었던 적 많았어.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기하네요. 종양 크기가 조금 줄었어요. 완치는 어렵지만 여행 다녀오시고 나서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셨나 봐요. 면역력이 올라갔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습니다. 마음이 편해지시면 몸도 좋아지는 법이죠. 계속 이렇게 잘 돌봐드리세요. 시어머니는 그 후로 6개월 예상을 뛰어넘어 2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 2년 동안 저희는 시어머니와 여행을 몇 번 더 다녀왔어요. 그리고 친정엄마 말씀대로 우리 가족끼리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친정엄마는 여행 내내 손주들 챙기시고 저희 부부 챙기시면서 행복해 하셨어요. 역시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제일이야.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저를 부르셨습니다. 얘야, 이거. 시어머니는 작은 봉투를 건네셨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많지는 않지만. 너희 둘이 여행 가는데 써라. 엄마. 이런 거.
내가 죽고 나면 너희 부부끼리 여행 가. 둘이서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 고맙다 얘야. 내 인생 마지막을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게 해줘서. 시어머니는 그렇게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 친정엄마도 오셨어요. 사돈 어르신, 정말 좋은 분이셨구나. 친정엄마는 시어머니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내가 정말 부끄럽다. 이런 분한테 질투를 하다니. 엄마 괜찮아요. 엄마도 반성하셨잖아요. 나도 앞으로 시어머니처럼 살아야겠다. 자식들한테 짐 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날 이후 친정엄마는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명절 때마다 너희 시댁 먼저 가라고 하시고 손주들한테도 할머니는 괜찮으니 엄마 아빠한테 잘해라고 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부모님도 나이가 들면 외로워하신다는 것을, 관심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친정엄마의 질투는 잘못됐지만 그 이면에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방해해서는 안 되죠. 다행히 우리 친정엄마는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지막 2년을 정말 행복하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여행도 함께 가세요. 맛있는 것도 함께 드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효도하세요. 시어머니든 친정엄마든 모두 소중한 부모님이니까요.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이 있다면 대화로 풀어보세요. 우리 친정엄마처럼 깨달음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가족은 결국 함께 행복해야 하는 사이니까요. 오늘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엄마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이 가슴에 와닿으셨나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여행 이야기, 그리고 친정엄마의 깨달음 이야기. 모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감동과 교훈을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사연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가족 사연, 따뜻한 화해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희망을 드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부모님께 오늘 꼭 전화드리세요.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